장마가 길어지면서 농촌에서 일손 구하기가 힘듭니다. 본격적인 수확철,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온라인 개학 첫날 전남 도내에서만 고3과 중3 학생 3만 1천여 명이 온라인 수업을 들었습니다. 일부 학생은 원격 수업이 어려워 학교 컴퓨터실 등에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 방류수로 어업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피해를 본 어민들의 고소와 고발이 잇따라 해경이 경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6일 앞두고 오늘 여수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내내 검찰 선후배 출신의 주철현, 이용주 두 후보의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감염병 재난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농번기 농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거리는 널려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장 양파와 마늘 수확 시기를 맞아 농민들은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실정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과영면 마늘 재배단지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마늘밭에 물을 대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현재 고흥 지역 마늘과 양파 재배 농민들은 본격적인 수확 시기를 앞두고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고흥 지역 마늘과 양파 재배 면적은 1,600여 헥타르. 4에서 6월 사이 필요한 작업 인력만 연 인원 3만여 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외부 유입 인력이 30%가량이나 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지역 농민들이 일손 부족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본국으로 거의 다 들어가 버리고 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마늘, 양파 수확하는 그 인력 수급 부분이 굉장히 지금 어려울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고흥군도 농업인력 공급 안정화를 위한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래서 농촌 일선 돕기, 그리고 우리 군부대 인력 동원,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 또 간변 단체들 그 인력들을 대거 투입을 시켜야 되겠다. 그 시점에서 협조를 받아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산물 소비 심리 위축으로 국내 시장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농번기 인력 공급난까지 겹치면서 지역 농민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 생활비에 대한 신청 접수가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시군별로 하루 1,000가구 넘는 시민들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순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에 순천시의 경우 어제까지 4,000가구가 넘는 시민들이 접수했고 여수시도 2,000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전남형 긴급생활비에 대한 읍면동 방문 접수는 총선 이후인 16일부터 가능하며 우편으로는 5월 29일까지 보내면 됩니다. 전남형 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절반 이하 가구에 지급되며 가구당 최대 50만 원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개학 첫날인 오늘 전남 도내에서는 고3과 중3 학생 3만 1,750명이 온라인 수업을 들었습니다. 도교육청 조사 결과 이 중 263개교 학생 453명은 원격 수업이 어려워 학교 컴퓨터실 등에서 수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관내 학생들이 원활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학생에 한해 스마트 기기도 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 주 목요일에는 초등학교 1, 2, 3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이 개학하며 초등학교 저학년은 오는 20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됩니다. 순천 시립도서관이 드라이브스루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립도서관 운영을 중단한 가운데 휴관기관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드라이브스루와 워킹스루 대출 서비스를 오는 13일부터 운영합니다. 순천시립도서관은 또 원활한 도서대출 서비스를 위해 장단기 연체자의 연체 일수를 풀어주는 연체자에게 날개 달기 행사를 다음 달 1일까지 진행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에서 297곳의 사전투표소가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틀간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유권자들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신분증 확인 뒤 투표가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투표소 소독을 강화하고 위생장갑 착용 뒤 기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수 갑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토론회가 오늘 여수 MBC에서 열렸습니다.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들 모두 갈 길이 바쁜 상황인데요. 특히 주철현, 이용주 후보는 시종일관 공방을 벌이며 토론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박광수 앵커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전직 여수시장과 현직 국회의원, 검사 출신 선후배 간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두 후보는 먼저 서로의 공약을 검증하며 뜨겁게 맞붙었습니다. 여수중학교 옹천지구 이전을 공약으로 채택을 하셨던데 지역 주민, 동문, 학교교육청과 협의해서 채택했는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네요. 여수시 전체 차원에서 본다면은 어딘가는 옮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옮긴 그 자리에 원도심 재개발 차원에서 주택 택지를 개발해서 쓴다고 한다면은 여수 인구가 이제는 순천보다 줄어든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번에 많은 공약들을 하셨는데 이 공약도 예전에 시장 때 충분히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못했는지. 우리 여수를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관광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재선이 됐으면은 더 많은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주철현 후보는 이 후보의 민주당 복당 약속에 대해 끈질기게 따져 물었고 우리 이용주 후보처럼 문재인 대통령 가족을 공격했습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을 공격했습니까? 아니 음주운전을 했습니까? 민주당 복당 여부에 대해서는 자, 그 정도 됐습니다. 지켜보면 될 것입니다. 추후 지켜보면은 됐습니다. 그 정도 됐고요. 물지역뿐만 아니라요. 다만 이해찬 대표도 추후 선거 끝나고 복당 심사 여부를 거쳐서 할 것이다라고 명확히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잘 참고를 하세요. 이해찬 대표가 어제도 오늘 오전에도 광주 와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용주 후보는 상포 논란과 관련해 주 후보가 조카 사위 개입 여부를 사전에 알았었는지 여부를 반복해 추궁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주철현 후보의 친인척이 상포 사업자인지를 알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 후보님. 답변해 보세요. 이 후보님. 시민을 보고 정치하십시오. 그리고 근거 가지고 구체적인 팩트 예고를 제기를 하셔야지. 아니 시민들이 문제를 물어보고 말씀하셔야지. 있잖아요. 주철현 후보의 친인척이 상포 사업자인지 여부를 주철현 후보가 알았는지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 심정우 후보까지 한 목소리로 공감의 뜻을 밝혔지만 초점은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반드시 여수 항쟁을 진상을 밝히도록 우리 당에서 앞장을 서도록 저도 시민단체와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로 정치권이 같이 힘을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내에서 이런 현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력 있는 사람이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한 초선 의원 가지고 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제 집권 여당의 공약에 대해서 탄력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느냐 마느냐입니다. 미래통합당 심정우 후보는 20년 출마 이력을 전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고 너무너무나 정치적 환경이 어려운데도 보수인 미래통합당 후보와 심정우가 끊임없이 출마를 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 여수를 너무 사랑합니다. 장수희 후보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이른바 3.3 공약을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내일은 여수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내일 오후 3시 20분부터 여수 MBC의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미래통합당 임동하, 정의당 김진수, 무소속 권세도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합니다. 시민단체가 지역 현안과 관련된 공약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여수 YMCA는 오늘 여수시 갑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과 정책 협약식을 갖고 시민들이 제안한 공약과 정책들이 제때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공약들은 산단의 노후 설비 안전 관리와
청년 주거 안정, 양육수당 현실화 등 모두 15개입니다. 10여 년 전 하수종말 처리장 방류수로 어업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여수시가 최근 18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는데요. 하지만 주로 어촌계를 통해서 보상금이 지급되다 보니 정작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보상금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시 하수 종말 처리장과 이어진 방류구. 정화된 생활하수가 바다로 방출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년 동안 이 방류구에서 환경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가 배출됐습니다. 인근 어촌계원 등 300여 명의 주민들은 곧바로 여수시를 상대로 어업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여수시는 올해 2월 주민들에게 총 18억 800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진행되자 일부 어민들이 실제 어업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5년 당시 돌산의 A어촌계로부터 어장을 빌려 양식장을 운영하던 김양현 씨. 피해를 직접 입었지만 어민 개인이 아닌 어촌계로 보상금이 지급되다 보니 정작 자신이 조업한 어장 앞으로 나온 보상금 1억여 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민이 분명히 받아갈 돈인데 어떻게 해서 아무 피해도 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 돈을 받아가고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어민은 김 씨뿐만이 아닙니다. 이충재 씨는 비어촌계로부터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나온 보상금 146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운영했던 어장 앞으로 2억여 원의 보상이 나와 있다는 추가 정황을 전해들은 이 씨는 어촌계를 상대로 보상금 배분을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합 양식장이 있고 배가 있기 때문에 배도 들어왔고 했는데 왜 홍합 양식장에는 이제 피해 보상금이 왜 안 들어왔냐. 이에 대해 해당 어촌계장들은 법대로 하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형사고소까지 했으니까 법적으로 찾아먹을 수 있으면 찾아먹으라고 어촌계 회의에서 끝나버렸어요. 여수시는 소송에 참여한 명의로 보상금 지급을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입은 어렵다는 입장. 여수해양경찰서는 A 어촌계장을 상대로 해당 내용을 담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고흥 유자차의 베트남 지역 수출 실적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농식품 교역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도 지난 3일 두원농협이 고흥 유자차 15톤을 베트남에 수출하는 등 올해 1분기 동안 베트남 지역 수출 실적이 44톤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수출 실적인 18톤의 2.5배에 이르는 물량으로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 한 해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10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해 도사나 동부권 5개 기관 공무원들이 오늘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단체 헌혈에 나섰습니다. 오늘 헌혈 행사에는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와 광양경제청 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